단순하게 허리가 삐끗했다, 아팠다 하고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한번 신경이 손상을 당하게 되면은 다리 감각이 아예 안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도, 그리고 정말 심하면 대소변 장애까지도 생깁니다. 평소 하시던 분이면 수영이 정말 좋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스트레칭으로는 운동이 있습니다. 독이 되는 운동 당연 1번은 허리 디스크 환자가 나이가 들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허리는 쓰면은 퇴행이 되도록 이렇게 발달된 인간의 구조이기 때문에 생리학적상 디스크가 자꾸 퇴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현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죠. 지금도 앉아서 일을 많이 보실 텐데 그런 앉아서 있는 자세나 습관이 허리에 매우 좋지 않고 목에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의 확률은 계속 높아가죠. 그러면서 뼈의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서 뼈도 이렇게 주저앉게 됩니다. 근육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앉아만 있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등에 기립근이라고 하죠. 그 기립근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허리를 못 잡아주면서 쭈그러들게 됩니다.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허리가 자꾸 꼬부랑 할머니처럼 쭈그러들게 되고 퇴행이 되는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좀 건강 습관을 잘 다루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에는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습관도 바르게 해주셔서 근력 강화에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새는 사실 7, 80대, 90대 환자분들도 꼬부랑 할머니 잘 안 됩니다. 관리만 잘하고 하면은 척추 반드시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퇴행이 된다고 꼬부랑 할머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은 버려두시기 바랍니다. 허리 디스크란 말이 환자분들한테는 되게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미약하게 보이는데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되게 놀라시고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허리 디스크는 미약하게도 디스크가 조금만 나와도 사실 이건 디스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허리 아픈 통증이 하루 이틀 간다 하면 그냥 조금 미약한 디스크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디스크가 조금 염증 물질을 일으켜서 신경을 건드리고 그게 또 근육을 건드리고 해서 염자라고 우리 흔히들 말하죠. 그렇지만 다 그게 디스크에서 비롯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허리가 조금 삐끗하거나 통증 자체가 있는 것도 그렇고 허리를 구부리지 못한다 이런 거면 더더욱 맞습니다. 특히나 다리를 이렇게 누워서 들어 올렸을 때 허리가 많이 당긴다, 혹은 뒤꿈치를 이렇게 뒤로 들어 올렸을 때 다리가 많이 당긴다, 이러면은 디스크를 바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다리 저림도 당김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림만 있는데요 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다리가 실인데요 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자갈밭을 걷는 것 같은데요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허리신경이 나와서 엉치,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허리 통증입니다. 실제로 허리 통증은 없는데 다리만 당기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허리에서 비롯됨을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환자분들도 중년 남자분들이 특히나 뱃살이 정말 많이 찝니다. 잦은 술, 야식, 야근 그런 것 때문에 뱃살이 많이 찌시는데 뱃살이 올해 급격하게 쪘어요 이러고 나서 허리도 같이 아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뱃살이 많이 찌면서 무게가 허리 뒤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쭈그러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뱃살은 내장 지방도 많고 콜레스테롤도 높게 해서 간에도 좋지 않죠. 하지만 허리에는 더 물리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살도 같이 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는요, 단순하게 허리가 삐끗했다, 아팠다 하고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자주 반복된다면 퇴행성 협착증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정말 심한 경우에는 마미증후군, 마미총 증후군이라고 하죠. 들어보셨나요? 마미증후군은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젊은 환자에서도 급성 디스크 때문에 오기도 하고, 나이 많으신 환자분들 중에서도 협착증 때문에 이게 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척추관이 있는데 척추관 안에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 지나가는 척추관이 점점점 좁아져서 신경을 이렇게 꽉꽉 조이듯이 누른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게 마미증후군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한번 신경이 손상을 당하게 되면은 다리 마비도 오고요. 발등 못 들어 올리는 경우는 허다하고, 심지어 뭐 다리 감각이 아예 안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도 정말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정말 심하면 대소변 장애까지도 생깁니다. 소변의 방광의 감각이 잘 안 느껴지고 변도 잘 안 나오는 상황까지 3일 이내로 갑자기 이렇게 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그럴 때는 정말 참지 마시고 병원으로 빨리 오셔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되는 정말 위험한 병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상태까지 참다 마지막에 오시는데요. 다들 이렇게 수술이 간단하고 빨리 끝날 줄 알았으면 왔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신경이 마비가 돼서 신경병으로 남아서 안 돌아오는 경우도 극히 드물지만 있습니다. 병적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디 반드시 제때에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 10대도 마미증후군을 받습니다. 나이 제일 많으신 분들은 80대. 그리고 심지어 고령도 마미증후군이 오면 3분도 못 걷습니다. 너무 나는 나이 들었으니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여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몇 년씩 참다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요. 왜냐하면 허리 디스크는 무조건 참는 거야 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물론 젊으신 분들이나 초반에 관리를 잘하면 약물치료 혹은 주사치료, 그리고 운동치료, 도수치료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로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허리 디스크로 안 고쳐지시는 분들은 빨리 오셔서 수술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훨씬 빠르고 빨리 회복되고 절개도 적고 피도 덜 나고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수술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상황을 봐가면서, 그리고 디스크의 크기나 사람의 나이, 그리고 성향 이런 것도 봐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치료법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수술치료를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코어 운동을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코어 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가 평지를 걷는 것만으로는 코어 운동이 단련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하시던 분이면 수영 정말 좋고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스트레칭으로는 버드독 운동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버드독 운동은 한쪽 팔이랑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주고 이게 코어에 중심을 잡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거 실제로 해보시면 10초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누가 봐주지 않으면 몸이 이렇게 비뚤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운동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한 세트, 이쪽으로 한 세트 하면서 요거를 하루에 10세트만 하더라도 코어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독이 되는 운동은 당연히 1번은 골프입니다. 골프 정말 많이 하시고 즐겨 하시는데요. 심지어 허리 수술하고도 그 다음 날에 골프 가면 안 되냐 하시는 분도 실제로 봤습니다. 골프는 사실 잘만 자기가 활용을 하고 코어 근육만 잘 세운다면은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통증이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수술을 했을 때, 그럴 때만은 정말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골프를 했는데도 자꾸 허리가 아프다면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니까요. 제일 허리에 무리가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남자분들 많이 아시죠? 중량을 이렇게 치는 그런 헬스 운동은 사실 좋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하지만 허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차츰차츰 단계별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 삐끗한 게 있다면 좀 쉬어가면서 허리 관리해 가면서 다른 운동과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어로빅은요, 사실 에어로빅 하다가 허리 나빠졌어요 하는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그게 혈류가 쏠리면은 허리 건강, 디스크에도 좋으니까요. 무거운 걸 들고 무리하지 않는 이상 에어로빅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스트레칭, 어떤 운동이 허리에 좋고 나쁘냐로 되게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자세가 다 안 좋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조금 스스로 해보시고 이 자세로 너무 압통이 유발된다면 당연히 멈추셔야 되고요. 특히나 디스크가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협착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운동을 혼자 하는 게 조금 위험하지 싶고 의사 선생님이랑 조금 그런 거는 상담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는 허리뼈는 5개인데요. 이게 뼈가 이렇게 올곧게 정렬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밀려 있고 나와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게 막 수그리고 하는 게 안 좋거든요. 그런 분들도 단계마다 또 운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춤별, 상황별, 환자별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운동이 무조건 좋다 생각지 마시고 어떤 운동이 또 무조건 나쁜 것도 절대 없습니다. 수면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똑바로 자는 게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움직이게 되면서 옆으로 자게도 되고 그런 걸 다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엎드려 자는 자세 그것만은 반드시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엎드려 자면 허리 디스크 자체가 정말 압력을 많이 받고 배 복압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말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또한 머리에도 압력이 올라가서 좋지 않은 자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만은 반드시 피해 주시고 수술하신 분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다리 밑에 무릎 뒤에 베개를 조금 받치고 주무시면 정말 좋습니다. 요거 한번 오늘부터 해보시면 허리가 훨씬 편해지고 굴곡이 잘 맞춰지니까요. 요거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 하시면 다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사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시행되고 있고 기구가 정말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현미경 수술 혹은 진짜 절개 수술을 했는데요. 요새는 제 이 볼펜만한 손가락만한 딱 관이 허리에 들어갑니다. 허리 척추는 이 정도 생겼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모니터로 카메라로 확대해서 정말 세밀하고 안전하게 병변에 있는 문제만 제거합니다. 뒤로 들어가서 제거하고 철심 같은 것도 박지 않아도 되는 수술입니다. 되게 안전하고 하루 만에 태어나고 절개도 당연히 이것밖에 나지 않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안 아픈데요? 이렇게 효과 좋을 줄 몰랐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도 과연 해당될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생각보다 거의 모든 협착증, 거의 모든 디스크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많은 환자들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알고 와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이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달됐고 우리 한국이 이 척추 내시경으로 정말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실제로 척추 내시경 만드는 수술 공장이랑 연계해서 기구 개발에도 힘쓰고 있고 적용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마시고 PSLD라는 척추 내시경 수술 궁금하신 분들 많이 문의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